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윤곽이 드러난 12월 부동산 대책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질까?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리 만나보세요. 정부는 후속 공급 대책을 예고했었죠. 그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시간 벌기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단계 공급주택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급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공급 확대 방안, 두 번째는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먼저 공급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공공부지를 활용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주택수를 늘린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두 번째, 그린벨트 해제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주택 용적 비율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방안들이 검토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신도시 지정이 있어요. 한 3만 원 규모로 12월에 지정한다고 이미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정책은 이제 서울 내 공급입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서울하고 경기 남부 지역이 없어요. 동쪽과 서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빈 토지가 많으니까 그럼 도심화된 지역에서 어떻게 주택을 늘릴래? 정비 사업은 오래 걸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된 게 윤석열 정부 때 서리풀 지구거든요. 그 이후에 또 공급이 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업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 하며 공급 가능한 단지로 논의가 진전 중이다. 그래서 협의가 많이 됐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의견이 갈리는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죠. 서울시에서는 여기서 6천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최소 1만 원, 여당 일부 인사를 2만 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공급이 부족한 한강벨트, 지금 올해 한강벨트 중심의 과열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지역의 주택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용산국제 업무지구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서울시는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급격히 늘리면 이제 학교 등 인프라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될 것이다. 이게 공급이라는 게 이제 시간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공급 늘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한 8,000호 정도만 늘리자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8,000호에서 1만 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규제 완화 방안 살펴볼까요? 자, 규제 완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정비 사업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정비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 급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억제했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근데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하냐? 좀 풀어줄 건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호 부동산 대책 때 수요 억제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죠. 그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 비율 완화 20%포인트 인하가 되면서
사업성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이제 구축 아파트가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층 재건축 시대는 이제 끝나고 고층 재건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워낙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도 얼마 안 나오고 일반 분양 물량도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좀 공급을 늘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주비 대출 6억 제한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뭔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조합원 분양 단계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주 직전에 이주비 대출을 접수를 받아요. 그때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된 겁니다. 이거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이 됐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627 부동산 대책 때 이걸 6억으로 묶은 거는 주택 구입 목적 자금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소유를 좀 줄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주비 대출은 약간 프로젝트성 자금 대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풀어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 과열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래 제한 규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부터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그리고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죠. 이것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물이 적다 보니까 재건축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방안은 이제 80에서 90% 정도 국토부가 수용한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된 규제, 재개발 관련된 규제가 이번에 상당수 풀릴 거예요. 하지만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규제 완화 방안도 있어요. 바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수요 억제책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 다 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벨트 중심의 과열이 시작돼서 이 과열을 꺾기 위해서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여길 지정했을 때 풍선 효과가 날 지역까지 같이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노도강 지역, 금강구 지역, 중당구 지역이 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 지역은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입니다. 현재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이고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주택자의 매매 진입 장벽이 높여져서 전세난을 키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공급 관련된 부분은 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수요 억제책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공급대책에서 수요 억제책 완화 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호 부동산 대책은 임시조치다, 길게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완화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봄 이사철 전후로 해서 이제 완화를 검토할 건데 그때 이제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대출 규제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한 2월 정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당장 12월에 무엇인가 완화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통계상으로도 지금 좀 불안하죠. 12월 공급 대책의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일단 큰 숫자 혹할 만한 입지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좀 집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막 공급을 좋은데 한다고 사람들이 혹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은 공급 방식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공주택 임대, 뭐 역세권 종고세 공급해야 된다, 로또 분양 없애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입지의 공급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내가 거기에 살고 싶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내 힘으로 갖고 싶다 이런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급 방식보다는 공급 대책보다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규제 완화에 더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급 확대 방안은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유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혹할 만한 입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공급 방안은요, 서울시와 한 50% 이상 합의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제가 볼 때는 현재 6,000호에서 한 8,000호에서 1만 호 사이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서울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이번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수요 억제책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현재 이 공급 대책 이후에 시장 안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